당신은 위의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확실하진 않지만 개 한 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면 나의 개 한 마리라는 말에 비슷한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럼 이 그림은 어떠한가?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대부분은 뭐가 보이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이 그림에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왜 이 그림에선 개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 내가 만일 당신에게 어떻게 개를 발견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당신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개의 형체가 그냥 보이는걸? 당신에겐 그냥 보인다. 왜냐하면 당신이 개의 일반적인 형태에 대한 개념을 기억이란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의 개 한 마리라는 말에 보이지 않던 개가 보이기 시작했을 것이다. 나의 말에 당신의 머릿속에 개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이 이 그림을 개가 아닌 다른 그림으로 보려고 해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제 이 그림을 보라. 당신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예측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그림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를 경험맹이라고 한다. 우린 경험하지 못한 개념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자, 이제 이 그림에 대한 사전 지식이 생겼다. 이제 당신에게는 갑자기 이 그림은 익숙한 그림이 된다. 이제 희한하게도 방금 전과는 반대로 벌이 아니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기억된 개념을 토대로 매 순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예측한 결과와 실제를 비교해서 틀린 경우에 이를 예측 오류로 판단하고 그 오류를 실제에 맞게 조정한다. 이는 우리가 학습이라고 부르는 과정이다.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야? 다시 수렵채집 시절로 돌아가 보자. 어둑어둑한 밤이다. 당신 앞에 우거진 수풀이 있다. 수풀이 흔들린다. 수풀이 흔들리는 형태와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어렴풋하게 보이는 검은 줄무늬로 미루어 호랑이가 틀림없다. 큰일 났다. 도망가자. 당신이 이런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들은 당신으로 하여금 투쟁 혹은 도피 행동을 미리 준비하게 하고 좀 더 빠르게 생존을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당신은 도망가기 시작한다. 당신이 도망가는 소리에 놀란 포식동물도 도망가기 시작한다. 수풀에 가려진 포식동물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얼룩말이네? 우린 수풀에 흔들리는 형태, 소리, 그리고 어렴풋하게 보이는 줄무늬에 순간적으로 반응한 결과로 도망갔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뭐가 튀어나올지도 몰라 라는 예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림과 같은 상황 혹은 비슷한 상황에서 경험한 모든 기억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일어날 법한 일에 대한 예측을 항상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저절로 일어난다. 마치 호흡처럼. 누구나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어둑어둑한 밤에 뭔가 귀신처럼 보이는 물체가 알고 보니 바람에 흔들리는 어떤 물체였다던가, 아니면 정말 별거 아닌 물체를 귀신의 얼굴로 착각한다던가. 이는 당신이 현재 상황을 가장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는 예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생존 확률을 높이도록 빠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뇌는 항상 예측한다. 그리고 그 예측은 당신에게 실제가 된다. 다시 이 그림을 보자. 역시 다시 봐도 A와 B가 달라 보인다. 당신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우린 A와 B의 색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자 부분은 어두울 거라는 우리 경험과 예측이 A와 B의 색깔이 달라 보이는 실제를 만들었다. 이는 실제이고 실제이다. 당신과 나는 이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 우리 예측 자체가 우리가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하고, 뭘 느낄지 결정하는 실제이다. 이는 노벨상 수상자이자 신경과학연구소의 창립소장인 제럴드 에델만이 말한 소위 기억된 현재이다. 우리는 기억된 과거를 현재로 경험한다. 인간은 현재를 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과거는 현재가 되고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한다. 그래서 최초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 최초의 경험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태어날지, 어떤 부모에게 태어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선택권이 없다. 인생은 거대한 환상을 품은 거대한 도박판일지도 모른다. 우리의 뇌는 자신이 경험한 것만을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고, 우리는 이 환상을 의심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A와 B의 색깔이 다르다는 것이 당신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A와 B의 색깔이 같다는 것을. 이 환상은 우리가 환상이라는 사실을 알아도 작동하는 것이다. 사람 미칠 노릇이다. 알아도 작동하는 거라면 이 환상은 환상이라기보다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게 틀림없다. 지구의 자기장이 보이지도 않는 힘으로 어떻게 나침반의 바늘을 움직이는지 모르지만 상관없다. 우린 방향만 제대로 알면 되니까. 환상이어도 괜찮아. 우리에게 생존의 방향만 제대로 알려준다면. 군대에 갔다 와본 사람은 알 것이다. 빳빳하게 다려진 군복을 입고 오랜만에 휴가를 나가면 군인만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군복을 입은 사람이 눈에 더 들어온다. 이 경험은 군 휴가를 나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안다. 군인 눈에는 군인만 보인다. 우리 속담에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속담이 있다. 이는 자주 보는 것들을 앞으로도 당연히 볼 것이라고 우리가 항상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소에 군복 입은 사람들만 본 군인들은 휴가를 나갔어도 민간인들보다 군복 입은 사람이 더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학생은 학교 밖을 나가서도 어른보다 자기 나이 또래의 학생들이 더 눈에 들어올 것이다. 그럼 이제 내가 당신에게 질문을 할 시간이다. 당신이 가장 자주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볼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이 어렵다. 한마디로 당신이 가장 자주 보는 게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다. 떠올려보라. 우리가 자주 경험한 것을 예측하고 예측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다면 당신이 떠올린 그것이 당신이 보게 되는 바로 그것이다. 자, 무엇이 보이는가? 당신이 가장 자주 보고 친숙한 그 모습을 볼 것이다. 그렇다. 바로 인간의 얼굴이다. 우리는 저 그림들로부터 다른 물체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얼굴로 보인다. 당신이 저 그림들이 얼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그렇다. 기억나는가? 당신은 A와 B가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이게 뭔 말장난인가 싶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틀린 문장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얼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얼굴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이건 마치 이 질문과 같다. 당신은 13으로 보이는가? B로 보이는가? 답은 둘 다이다. 아까 경험한 것처럼 뇌는 우리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그럴듯한 예측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영어의 알파벳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13으로 보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경험한 것을 예측하고 예측한 것을 다시 경험한다. 그래서 그렇게 인간들은 다른 생물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다. 우리는 콘크리트 틈 사이를 비집고 피어난 한 줄기 잡초에 우리의 희망을 투영하기도 하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인형에 우리의 절망을 투영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를 의인화라고 한다. 의인화 또한 인간의 호모 프로스펙투스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는 무생물에게도 의인화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눈을 붙여주는 것이다. 인간처럼 보이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에서 접한 외계의 지적 생명체는 다들 어딘가 인간의 모습을 닮아 있다. 이게 다 우리가 경험한 것만을 상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것만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경험한 것만이 우리의 예측이 된다. 핸드폰 진동이 울린 것처럼 착각한다거나 특정 음악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른다거나 하는 것도 인간이 경험을 예측하고 예측을 경험하는 것 때문이다. 행동경제학의 앵커링 효과라는 게 있다. 현재 유엔에 가입한 나라는 몇 개 나라일까? 유엔에 가입한 국가가 100개보다 많을까요? 유엔에 가입한 국가가 200개보다 많을까요? 라는 질문에 사람들의 대답은 달라진다. 100, 200, 숫자가 사람들의 예측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게 있다.
우리는 흔히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한다. 기본 상식이다. 그런데 왜 첫인상이 중요한가? 마치 앵커링 효과처럼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이 첫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의 첫인상에 대한 경험을 기준으로 그 사람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맞아. 첫인상이 중요한 건 내 예측 능력 때문이지. 아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 우린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다. 뭔가를 알 듯 말 듯한데 머리에 떠오를 것 같은데 모르는 경험. 그런 후에 알게 되자 맞아. 내가 그거 알고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 이걸 바로 사후 편향이라고 한다. 지나간 주식 차트와 코인 차트를 보면서 오를 것 같아서 여기서 사려고 했었는데 내가 그 부동산 오를 줄 알고 사려고 했었는데. 이런 것도 다 사후 편향이다. 사후 편향도 동일한 원리로 일어난다. 새로 알게 된 사실을 토대로 예측을 하는 이 동작이 너무도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린 미리 알고 있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 착각은 우리에게 실제이다. A와 B가 우리에게 실제이듯이. 시각 경험이 그렇다면 감정 경험은 또 어떻다는 거야? 인간의 시각도 감각된 것을 해석하는 것처럼 인간의 감정도 느껴지는 걸 해석하는 것이다. 감정이 느끼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거라고? 자, 이제 감정 경험을 나타내는 그림을 한번 살펴보자.